잘 알자. 조직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싶어요. 코치님, 지난 시간에 조직 문화를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요. 근데 어썸션이랑 밸류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 넌 인간이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고 믿어? 양심이요? 글쎄요.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지 않나요? 워낙 이상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구나. 그럼 너는 회사에서 양심적으로 행동해? 그럼요. 그럼 다른 직원들은? 하핫, 아마 그러겠죠. 모든 사람이 양심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너랑 네가 다니는 회사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는구나? 당연하죠. 바로 그거야. 당연한 거. 지극히 당연한 거. 적어도 너희 회사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행동할 거라는 걸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그게 어썸션이지. 그럼 그걸 바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생기겠네. 조직 구성원들이 양심적으로 행동할 거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뭘 중요하게 여기게 될까? 아하, 그럼 믿음이 중요할 것 같아요. 서로가 양심적으로 행동할 거라는 걸 믿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아. 그럼 어썸션은 모든 구성원들이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밸류는 믿음 또는 신뢰가 되겠지? 아, 그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사실 어썸션이랑 밸류가 글자도 다르고 뜻도 분명히 다른데 둘이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면 난감하더라고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어썸션은 너무 당연해서 굳이 설명해야 되나 싶은 거라고 했지. 사람이나 조직에 대해서, 넓게는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인간이 통제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로 보기도 하지. 동양의 성악설이나 서양의 X 이론 같은 거야. 알지? 그걸 어썸션으로 깔고 있는 회사들은 뭐가 중요할까? 나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빈틈없이 구성원들을 관리 통제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야. 아, 그렇겠네요. 어떤 생각을 전제로 하느냐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렇지. 어썸션을 대부분 암묵적 가정이라고 번역하지만 전제와 같은 것이기도 해. 인간을 단순히 성악설이나 성선설로만 설명하기 힘들지만 적어도 한 조직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전제하고 있는지가 조직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지? 맞아요. 코치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재택근무를 할 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택근무를 할 때 구성원들이 서로 일을 열심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믿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어쩌면 재택근무라는 제도 아래의 신뢰가 강조되지 못하고 모두가 양심적으로 행동할 거라는 전제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완전 좋은 예라고 생각해. 많은 조직들이 재택근무 같은 제도나 규칙에 대해서만 논쟁하는 경향이 있어. 사실 어떤 조직이든 심지어 국가의 제도나 규칙도 마찬가지인데 모두가 합의해서 만들어지는 약속들의 바탕에는 구성원들의 철학이 깔려 있어. 구성원들이 당연하다고 믿는 신념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이지. 재택근무 같은 제도를 논하기 전에 철학을 논하는 것이 바람직해. 구성원들이 무엇을 지극히 당연하다고 믿는지,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공유되어야 해. 조직 구성원들의 철학이 공유되지 않고도 제도를 만들 수 있지만 과연 그 제도가 구성원들의 공감을 얻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켜나가는 조직 문화의 인공물이 될 수 있을까? 구성원들이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고 믿지 못하면서 자율 출퇴근 제도나 재택근무를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 불신과 불안함 때문에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구성원들 사이에 쓸데없는 긴장감은 또 얼마나 소모적일까? 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어썸션, 밸류, 아티팩트. 조직 문화의 3요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완전 잘 이해됐어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만약에 어떤 구성원이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런데 그 전에 그 구성원이 속한 조직 문화가 어떤지 살펴봐야겠지. 조직 문화가 그런 가정과 가치관으로 만들어진 곳이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 암묵적 가정, 전제, 신념과 가치관, 즉 철학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 수도 있지. 대신 서로 믿지 못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도 하느라 무지 바쁠 것 같아. 만약에 양심을 믿는 조직에서 몇몇 구성원이 다르게 생각한다면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어. 그 사람이 조직을 떠나든가 조직의 철학에 본인의 가치관을 맞춰서 바꾸든가.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바꾸기 어렵다면 조직에서 떠나는 게 맞아. 자신의 신념과 잘 맞는 조직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혹시라도 채용된 구성원이 아니라 채용 프로세스 중에 있는 후보자라면 절대 채용을 해서는 안 돼. 그게 흔히 말하는 컬처핏이거든. 컬처핏이 맞지 않는 사람이 조직에 들어오면 컬처 쇼크가 생겨. 문화 충격. 와우, 충격이네요. 문화 충격. 코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도 좀 충격이네요.
컬처핏이란 것도 뭔가 개념은 알겠지만 설명하기 힘들었는데 결국 조직문화 사면서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아, 그런데 아까 채용에 대한 예시도 좋았는데 메모를 못했어요. 괜찮아. 이거 유튜브니까 계속 다시 들으면 돼. 물론 구독하고